금리 올라가면 전세 가격 떨어진다. 저희가 금리 올라가기 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죠. 금리 올라가 보니까 어때요?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전세의 월세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오른다. 말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월세 가격이 당연히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세의 월세화는 두 가지 요인이 얽혀 있는데 전세의 월세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월세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전세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전세의 월세화가 늘어난 이유 뭐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월세의 전세화가 이루어졌다. 월세의 전세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 확장. 근데 이번 정부에서 대출 확장 해주진 않았어요. 금리 인하 때문에 월세의 전세화가 이루어지면서 20년 5월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3월,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0.75%포인트의 기준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임대차 3법. 자, 그래서 월세의 전세화가 일어났다. 뭐 때문에? 금리 인하 때문에. 근데 금리가 지금 인하에서 인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전세가 월세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차법 때문에 재계약이 잘 뜨지 않죠. 재계약의 경우는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많이 하는 것은 전세가 월세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6,005건에서 전체 거래의 42%에 달했다. 재계약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전세가 월등히 많죠. 재계약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면 월세는 많아요. 그 돈 주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데 전세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올려버렸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많이 쓴다. 근데 그게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올해 9월부터 갱신 만료 수요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전세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을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지는데 전세값 인상은 묶여서 월세와 선호 현상이 높아졌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냐 전세를 선호하냐? 절대 월세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는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 두 번째는 월세 찌금 받아가지고 저게 금리나 이런 거 감당될 것 같아요? 갭투기꾼들은요, 가지고 버티면서 시세 차익 확 올려서 요걸로 취득, 양도, 보유세 다 메꾸고 대출 이자까지 들었으면은 시세 차익으로 요걸 다 메꾸려고 한 거예요. 소액으로. 근데 지금 취득, 양도, 보유세가 다 올랐어요. 양도세, 취득세는 당장 나가는 거 아니니까 보유세가 확 올랐죠. 금리도 오르고 있죠. 그러면 필요한 돈이 소액이냐? 소액밖에 없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 다 올라요. 차라리 월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전세로 돌리고 있는 형국이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라고 있어. 이 사람들이 전문가 맞아요? 자, 전세 실거래가 지수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지방광역시, 그 외에 8개 도, 그리고 전국까지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서울, 전국, 수도권 다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지방광역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올려서 받쳐주는 데가 여기 8개 도예요. 여기는 그나마 거품이 덜 꼈기 때문이죠. 유성성 막 했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위주로 거품이 확 꼈는데 그때 그쪽으로 뛰니까 못 봤다가 지금 이제 밀려 나오면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심부 가격 상승 주도했던 지역들 전세가 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기도도 127주 만에 떨어졌고, 과천, 안양, 성남, 의왕, 수원, 부천, 화성, 구리, 하남, 파주 다 투기 많이 들어간 지역들 아니에요? 투기 많이 들어간 지역들의 역전세가 나기 시작한다. 단지 하나당 1,000만 원씩만 떨어져도 내가 30채를 샀으면 나한테 필요한 돈은 3억이에요. 근데 1,000만 원만 떨어지고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죠. 지금 역전세가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두세 건 정도는 1,000만 원으로 메꾸고 네다섯 건 정도는 2,000만 원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뭐 3,000만 원 필요하고 이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집이 안 팔리면은 월세 돌리고 있던 것도 전세로 돌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손해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메꿔야 할 텐데, 경매 안 넘어가려면. 그런데 무슨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냐. 전세 심리지수도 5개월 연속 내리막. 가격이 먼저 떨어졌는데 심리는 아직도 100이에요. 전국은. 근데 이미 떨어졌죠. 수도권, 경기도, 서울 다 전세 심리도 떨어졌다. 왜 계속 오른다고 그래요? 뭘 믿고? 그냥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전세가 올려줘야 돼요? 그따위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문가냐? 그 사람들이 무슨 부동산 시장을 알아요? 전세 시장은 알아요? 전세 시장이야말로 가장 여력대로 흘러가는 건데,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투기 심리가 막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포 15억짜리 집 사는데 대출 엄청 껴가지고 월이자 막 1,000만 원 넘게 내면서도 30대가 막 사가지고 시세 차익 남기면 더 남는 장사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전세는 거주이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크면 생활에 무리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경제 상황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금리 올라가면 전세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금리 올라갔는데 전세가 올랐는데요. 매매가 떨어지는데도 전세가는 올랐는데요. 그때는 금리 낮추고 대출 유동성 풀었으니까 올린 거예요. MB 정부 때는. 그런 거를 왜 비교를 안 하고 그냥 그때도 매매가 떨어질 때 전세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왜냐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수학 조금만 해보는 중학교 1학년생이 와가지고 매매 수요라는 게 집을 산다는 사람인데 투기 수요는 어차피 자기 집 있는 거고 실수요로 사는 수요들은 그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에 살다가 매매로 바뀌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세 수요가 늘어나냐 이게 바로 보이는데 중1만 돼도 그건 알겠다.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초등생도 알아들어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란 작자들이 그따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인재 이유 분석하고 있죠.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지겠다라고 공부를 해본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떨어지고 나니까 인재서야 이유를 찾는 거죠. 떨어지고 있다가 조금 반등 신호 보이면 그때는 올라간다 하면서 올라갈 이유는 엄청나게 찾아주면서 이유가 뭐예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 신규 계약은 떨어지고 그래도 아직 이게 갱신 계약보단 비싸다. 지금 거래 뜨는 건 다 신규 계약에서 뜨는데 갱신 계약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2 이상 올라가요? 그럼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표로 나올 때 떨어진 게 막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갱신 수요들이 들어와서 신규 하니까 막 엄청 늘어날 것처럼 이야기하죠. 가뜩이나 매물 많이 쌓여 있는데. 그리고 대출 끊겼죠? 집주인도 목돈이 필요하다. 자, 이제 와서 분석하는 거 뭐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주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월세를 받는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면서 집을 전세로 돌리겠다고 결심한 임대인이 늘어났다. 왜? 은퇴한 1주택자 중에서 전세를 주고 본인은 더 싼 전세를 얻어서 자금을 마련해 종부세를 내겠다. 한쪽에선 전세를 월세로 돌린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목돈 필요해서 전세 내놓는다고 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개포더샵 전세 매물 쌓이고 있다. 대출을 못 받으니. 전세 매물은 6, 70건 가량 나와 있다. 개포 어디예요? 똘똘한 채가 몰려있다는 강남. 얼마 이상 떨어졌대요? 예상가보다 7억 이상 떨어졌다. 얼마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 거품 끼었던 지역들 팍팍 떨어지고 있으니까. 과천 2억 넘게 폭락. 곳곳에서 지금 곡소리 나오고 있죠. 매물도 쏟아지고 있고 어딜 봐서 공급 부족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재건축 재개발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 라고 했더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반박했죠. 첫 번째, 공급의 효과가 별로 없다. 질적 공급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서울에서 재건축을 많이 진행했는데 고작 늘어난 가구 수는 2만 1000가구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한 해 1000가구도 안 나왔다. 이게 어떻게 공급이 엄청 쏟아진다고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라 그래요? 거주하기 좋은 지역이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은 따로 있는데 그 지역들을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니까 그런 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라. 그런 컨셉으로 몰고 가고 있죠. 근데 개포동 사람들이 많이 살고 싶은 동네죠. 강남인데 강남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똘똘한 한 채다. 강남이 왜 똘똘한 한 채예요? 강남은 학군, 직장, 교통, 상권, 병원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 강남이 좋다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있는 강남에서도 전세 매물이 6, 70건 가량 나오고 떨어지고 있고 수도권에서 똘똘한 채라고 말하는 과천도 지금 2, 3억 떨어지고 있고 뭐 대규모 입주율량이라고 하는데 고작 3,400가구 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 동네에 저 가격엔 못 들어가겠다 이거죠. 그런데 뭘 계속 오르냐. 전세도 저 가격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4중 전세값. 뭐가 4중 전세값이야. 4중 전세값 된 단지나 가지고 나와요. 어느 단지가 4중으로 형성이 됐는데 떨어진 거는 다 갱신 물건이다. 3억 산 전셋집은 갱신 물건이다. 아닌 데도 있잖아요. 다 일반화해서 갱신 물건 아니면 뭐 임대사업자 매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다 그걸로 몰아붙이려고 하냐. 지금 그러면 신축단지에서 떨어진 건 뭐라고 할 건데요. 미반환 전세 보증금이 역대 최대랍니다. 전세금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5,790억 원. 최대치 경신됐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미반환 보증금도 올랐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전세 가격을 올려서 버티는 거죠. 근데 전세 수요가 못 버티는 거죠. 이거는 누가 버텨요? 집주인 버티기. 다주택 투기꾼들이 버티게 들어가고 있는데 전세 입자들이 못 버티면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매물이 늘죠. 그러면은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이 매물이 전세가 나가야 되죠. 근데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안 나가는 이유는 가격을 높여놓고서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돌려주지도 못하면서 가격은 안 떨어뜨리고 있어요. 왜? 어차피 여기서 터지든가 아니면은 전세 가격 낮춰가지고 전세 받아봤자 그것도 터지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데 터지기 일보 직전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전세를 내놨다. 근데 세금 부담이랑 이런 거 해가지고 원래 전세가 6억인데 나는 지금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서 무조건 7억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매물이 나갈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 임대차법 때문에 올라간다 하면서 신규 계약 이렇게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매물 쌓이고 있죠. 원래는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타협해서 6억의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 필요한 자금 1억은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종부세나 이자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해진 금액인데, 낮추지 못하니까 안 나가더라도 계속 이걸로 내놓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받아서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허그에 가입을 했다면 6억 돌려주고 못 먹어도 계속 7억 내놓고 있는 거고, 어차피 1억 깎아서 하면 무조건 무너지는데 만약에 7억 성공하면은 안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전세 가격이 하락 시작했다. 전세 가격이 하락 시작하게 되면은 7억에 내놔야만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2번 못 돌려주면 신상 공개된대요. 신상 공개되면 어떻게 해요? 여긴 절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요거는 무조건 경매행위다. 혹은 경매행 안 가면 공매행위겠죠. 그 다음에 시간차 전세 사기. 저희 예전에 그 전세 보증금 털렸어요 하면서 전세 사기 유형 다 올렸었죠. 이것도 대표 발의했다.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는데 왜 통과 안 시키고 아직도 뭐 하고 있냐 저거. 전세는 계약 즉시가 아니라 이게 영시의 효력 발휘하게 해놨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딱 되는 순간부터 넘어가야죠. 그때 빌려준 건데 왜 다음날 영시에 빌려준 걸로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지. 그러면 그 피해는 다 세입자한테 돌아가는데. 결론, 전세 월세화는 고가 월세를 살던 사람들이 전세로 갔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뿐인 거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이미 떨어지고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아무 동네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강남이나 과천같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상급지인 동네들도 떨어지고 있더라. 매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실거래 가격 지수가 하락했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줘요? 다주택 투기꾼들한테. 가뜩이나 종부세 때문에 목돈 필요한데 역전세까지 나서 목돈이 이중으로 들어가 봐라.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규제를 푼다고 하냐. 빠져나갈 길만 만들어주는 거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매, 경매, 공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